북미 정상회담 잘 돼야 우리 한반도도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가 오고 기회가 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고인물 이제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방에서부터 제3당의 힘을 실어주셔야 지역의 미래 가로막는 지방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녹색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정의당이 청년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바꾸고 골목까지 정의롭고 뿌리까지 공정한 대한민국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율이 20%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는 오늘 뉴스와이드 5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각은 6시 53분을 넘어섰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를 넘긴 사전투표율. 여야가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를 넘겼어요. 20.14%를 기록해서 이게 4년 전보다는 무려 8.7%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물론 이제 작년 대선 때는 26.06%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아주 제일 높게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 민심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여론조사 지지율 그대로 최종 결과까지 가자. 이런 입장. 자유한국당은 정권 폭주를 막기 위한 사전투표였다. 샤이 보수층이 나선 거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석하고 바른미래당은 높은 사전투표율 유불리 근거가 없다. 결심을 못한 부동층은 아마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민주평화당은 높은 호남 지지율. 민주평화당 바람이 불었다. 호남만은 우릴 안 버릴 거예요. 정의당은 청년들의 참여가 높았다고 본다. 청년을 대변해온 우리 당에 유리하다. 각자 이렇게 우리 당에 유리하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대세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 부부, 추미애, 홍준표, 유승민, 조배숙, 이정미 대표 다 사전투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20.14%. 총선 때보다 훨씬 높고 물론 대선 때보다는 살짝 낮았지만 이렇게 1년 전 국민이 세운 나라, 국민 주권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 모습 보시고 1년 지난 돌 지난 이 정부가 너무너무 잘한다. 야당들이 아무리 발목을 꺾어놓자 견제해야 된다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1년 된 나라 앞으로 4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 아들 딸의 미래고 내 삶이 좋아진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투표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저희 지지층이 사전투표장으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까 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 민생을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이미 북풍은 국민들 도심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 아직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런 선거 국면이라는 점을 우리 패널들께서 다시 한번 잘 인식하시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편파적이지 않도록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노영희 변호사님께 먼저 청하겠습니다. 우선 뭐 4년 전보다 4년 전에 11.49%였는데 이번에 네. 20.14%여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쓴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전남, 전북, 세종, 경북, 경남, 광주가 사실은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이고 그렇죠. 예. 이 반대쪽에 있는 곳이 이제 투표율이 낮은 곳이란 말이죠. 예, 예. 저걸 보게 되면 이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어느 당에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국면이 있는지는 네.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차명진 전 의원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체크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 북미 싱가포르 그 대화의 성과에 따라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실질적으로 그 사실은 이 사전투표에서 누구의 표가 더 많이 누구 쪽으로 표가 더 많이 몰렸을지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되죠. 그러나 현재 제 그냥 느낌상으로는 예.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를 갔다가 조금 이따가 곧 설명. 저는 유불리를 단정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불이다. 예, 예. 다만 명확한 것은 이른바 사전투표의 제도화, 사전투표가 굉장히 안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그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이고 어디건 놀러 갈 수 있는데 미리 주말에 해서 뭐 해놓으면은 사실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투표의 어떤 결론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만큼 사람들이 네. 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고 네. 다만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할까 했을 때 흥미로운 것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곳은 사전투표율이 낮고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은 그런 패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 예.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세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네. 분석합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 뭐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지자들을 많이 투표장에 몰고 오고 상대방 지지자는 투표장에 오기 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전남이 최고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31.73%, 예,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게 대구가 16.43%, 거의 예. 더블이 되는데요. 큰 차이예요. 예. 예. 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빙이기도 하고, 자, 그 말하자면 결정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가기 싫은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의 동료일 뿐이지 객관적인 분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간만에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네, 예. 그 유리한 꿈을 꾸는 거는 정치인의 몫이죠. 예. 뭐 어쨌든 결과는 두고 봐야 되면 차명희 전 의원님. 예, 그림 설명. 네. 땡땡땡한테 불리할 듯. 이게 민주당일까요? 한국당일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한국당 어디에도 불리 안 해요. 과거에는 젊은 층,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사전투표가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예, 맞아요. 각자 근데 뭐,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나이 든 분들, 맞아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 다 사전투표 많이 하세요. 네. 저희 당도 이번에 그 각 당협에다가 사전투표 한 거 네. 많이 해서 예. 인증샷 올리라고 아. 그렇게 이제 중앙에서 이제 얘기가 독려를 나왔는데 하셨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하냐? 예. 제가 볼 때는 방송사한테 불릴 것 같아요. 네. 방송사가 이번에 출구조사 하거든요. 예. 그런데 출구조사는 예. 당일날만 해요. 13일 날만. 그런데 사전투표 출구조사가 빠진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예, 네. 사전투표 네, 20% 모집단에서. 넘어서 네. 그래서 사전투표가 그게 이제 저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마 예. 출구조사가 특히 박빙인 데서
틀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에 너무 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예.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 이제 여야가 동상이몽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아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전 인수.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아전 인수를 하기 때문에 동상이몽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면 이번에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어디에 유리하냐면 소위 시소 게임처럼 저쪽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아까 저 설명을 잘했는데 여당 야당 주장은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여야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전남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31.73%로 그리고 대구가 16.43%로 가장 최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친여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투표율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는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이 전남이나 광주 쪽에 투표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젊은 층하고 고령층이 어디가 투표를 많이 했느냐. 근데 이게 통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때 단정할 수 없다는 거고 단지 외관상 나타난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30% 이상 되면은 그 아기 상어 춤을 추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불발이 됐고 민주당의 여성 의원 5명이 20% 넘으면은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데 그거는 성사됐다는 측면. 외관상으로는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기분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저 유권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졌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투표 참여가 많아지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알고 정치를 하시라라는 경고로도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